안녕하세요. 똑똑한 노트TV의 제임스입니다. 지난 22일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 연금개혁 설문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연금개혁은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등 숫자를 조정해서 국민연금 내부 요소를 조율하는 모수개혁과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그리고 직역연금 간의 관계나 국민연금 납부 관련 세대 간 형평성 등 국민연금 외부의 요소를 다루는 구조개혁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관련된 구조개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드리면 1안은 현행 소득 하위 70%에게 33만 4천 원씩 지급되고 있는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고 2안은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지급 금액을 인상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번 최종 설문조사 결과는 1안인 기초연금 구조 현행 유지가 52.3%로 2안인 기초연금 수급 범위 점진적 축소 45.7%를 6.6%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의 모수 개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드리면 1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는, 즉 더 내고 더 받는 소득 보장론이고, 2안은 보험료율은 9%에서 12%로 인상하지만 소득 대체율은 현행 40%를 그대로 유지하는, 즉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재정 안정론이었는데요. 최종 설문조사 결과는 1안인 소득 보장론 56%, 2안인 재정 안정론 42.6%로 1안인 소득 보장론이 13.4%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과 관련해서는 현재 만 59세까지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 64세까지로 5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80.4%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맞추는 방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년 연장에 대한 대책도 없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만을 5년 연장하는 안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무책임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번에 발표된 최종 설문조사 결과는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이렇게 제출된 연금개혁안은 21대 국회 마지막인 5월 말까지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이번 연금개혁은 어르신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에 대한 연금개혁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국민연금 연계 감액의 조정 부분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기초연금을 노인 전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유를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노인 전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노인 빈곤율을 부추기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자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연금 지출은 국민 총생산 GDP 대비 3.5% 정도에 그치고 있고, 이는 OECD 평균 9.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보험료의 30%를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한다면 우리나라의 연금 지출 3.5%는 너무나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에는 매년 10조 원씩 세금을 투입하는 상황 속에서 연금 재정의 고갈을 운운하며 노인 빈곤율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노인 전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해 투입되는 막대한 행정 비용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70%와 못 받는 30%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도 모두 조사해서 소득 인정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시군구의 행정복지센터, 국세청, 법원, 국민연금공단 등 수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심사 업무도 복잡하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한다는 발상 자체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단계별로라도 시도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때입니다. 기초연금을 노인 전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국민 용돈이라고 불리는 국민연금 때문입니다. 유럽의 복지 선진국에서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이유는 공적 연금 제도가 이미 100년 전부터 도입되어서 대다수의 노인들이 그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 처음 시행됨으로써 국민연금 수급률이 38% 정도에 그치고 있고 평균 수급액도 월 63만 원 정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사실 평균은 월 63만 원이라고 하지만 이 중 50% 이상이 월 40만 원 미만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어르신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아니라 국민용돈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초연금을 노인 전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유 네 번째는 소득 인정액 계산의 불평등입니다. 현재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선정한다면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연금에 가입한 분들께서는 기초연금 수급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불평등의 사례를 차례로 설명드리면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시가 기준이 아닌 시가 표준액, 즉 공시가를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고 있고 심지어 전년도 공시가 기준이므로 실제 50% 정도의 기본 공제 효과가 있지만 전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전세 보증금의 5%밖에 기본 공제가 없습니다. 또한 노후를 위해 점포나 오피스텔 등을 소유하고 임대소득을 받고 계신 분들도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점포임대는 41.5%, 주택임대는 42.6%의 필요경비를 공제받고 있고 여기에 아직 일을 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근로소득에는 기본공제 110만 원에 추가공제 30%까지 부부 각각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연금소득에는 기본공제가 아예 없으므로 기초연금에 매우 불리하고 거기다가 국민연금이 50만 2,20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의 50%까지 감액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노후에 똑같은 가치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일반 재산, 금융재산, 연금소득 등 투자한 재산의 종류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결정난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금개혁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공적연금 제도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제임스가 여러분들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